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대통령 산하 직속기구였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새 정부 들어 미래창조과학부로 개편됐습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번 개편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이 저해될 것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전의 안전 규제를 담당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새 정부 신설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새 정부의 개편안이 발표되자 시민환경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규제와 진흥을 한 부서에서 같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기구화를 촉구했습니다. 인수위는 이러한 비판을 인식한 듯 원자력 연구, 개발과 생산, 이용에 관한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개편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통령 직속 장관급이었던 위원회를 부처 산하 처관급 위원회로 격하시켰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시민환경단체는 새 정부의 선택 자체가 세계 원전 규제 흐름과도 역행하는 움직임이라며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77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긴급 원탁 토론회를 갖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직 개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먼저 공동행동은 박근혜 당선자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며 원전을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인수위가 발표한 조직 개편안은 안전을 위한 결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대 이은철 교수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의 철저한 독립과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 기관이 규제 대상보다 몸집이 작아져 버리면 통제하기에도 어려움을 겪을 뿐더러 비상 대응에도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어떤 장관 밑에서 장관 혼자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규제위원회는 성격이 대통령 책임하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들은 미국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와 국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교 평가하면서 여전히 국내 원전의 규제가 강력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위원회는 별도의 감사 조직도 없고 정보 공개 역시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가천대 김창섭 교수는 과거에는 원안위에 국회가 개입할 여지가 있어 정치적으로 흐르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원전의 경우는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국회의 통제는 정치적 실효성도 없고 전문성도 부족하면서 정치적 개입일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료를 통한 지배가 제일 낫지 않겠느냐. 토론회에 참석한 각 분야 전문가들은 핵 발전, 탈핵 등 원자력 발전에 대해선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었지만 안전 규제에 대한 논의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발전 정지, 위조 부품 사용 등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원전을 철저히 규제할 수 있는 차기 정부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을 맡은 김숙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대사는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입장이 통일돼 있고 단호한 만큼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대사는 아울러 북한이 안보리의 권위와 신뢰를 저해하는 위험한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보고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도발 위협이 우려된다며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지키고 도발을 중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또한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얻을 것이 없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며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끝장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은 경찰의 통제로 예정보다 1시간 30분가량 늦춰 진행됐습니다. 쌍용차 범대위는 이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며 박근혜 당선자는 대선 공약이었던 쌍용차 국정조사가 어떠한 이유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범대위는 쌍용차 국정조사가 여야 6인 협의체로 변질된 것은 당선자의 의중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대선이 끝난 지 2달이 된 만큼 당선자와 인수위에게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전했습니다. 범대위는 인수위가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며 대통령 출범식 전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장 투쟁을 벌이겠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 단체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18대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12일 국가정보원 여직원이 정부 여당에 유리한 글들을 인터넷상에 올리고 있다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대선이 한창이던 수사 초기 김 씨가 대선과 관련해 어떤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김 씨가 글을 올린 흔적은 있지만 사적인 내용이었다. 또 정치 사회 이슈와 관련해 120개 글을 올렸다고 수사 결과를 번복했습니다. 최근에는 수사 책임자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 직원 김 씨는 수사 초기 자신은 국정원 직원이 아니며 인터넷에 글을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최근 경찰은 김 씨 자신과 제3의 인물이 아이디를 서로 공유하며 대선 기간 오늘의 유머 게시판 등의 정부 여당에 유리한 글을 올렸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김 씨가 대북 심리전을 벌이는 업무 과정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도 목회자 110명이 참여한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목회자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청문회, 국정조사 혹은 특검을 실시해 이 같은 관건 선거 의혹을 어수선히 명확히 밝히기를 바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도 지난달 17일 국정원 선거 개입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하고 강연회와 논평 발표, 신고센터 설치 등의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7일 저녁에는 기도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진상규명을 위한 목회자 모임은 대선 개표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며 수작업에 의한 재검표 실시와 개표 데이터 조작 여부 조사 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일반적인 지지를 얻기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도 지난달 19일 자신의 SNS에 수개표를 위한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그거 해봐야 시간만 걸리고 시간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선거가 치러진 2달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고 증폭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걸려있는 사안인 만큼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유신 독재 시절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판결받은 고 장준하 선생의 무죄가 39년 만에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 선생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선고일로부터 7일 동안 항소하지 않아 재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0년 긴급조치 1호가 무효임이 확인됐으며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장 선생에게도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지난달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장 선생은 지난 1974년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민주화운동을 하다 구속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병보석으로 석방됐으나 1975년 8월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기독교계는 장 선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의문사 의혹 규명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다룰 전담부서를 신설키로 했다고 일본 국영방송 NHK가 전했습니다. NHK는 일본 정부가 독도와 센카쿠, 쿠릴 4개섬 문제를 다룰 영토 주권 대책 기획조정실을 내각관방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각관방은 총리를 직접 지원 보좌하는 부서로 총리관저의 일부로 분류됩니다. 일본 정부가 중앙 차원에서 독도 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이어서 우리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새로 설치하는 영토주권 대책 기획조정실은 지난해 11월 말 내각관방에 설치된
타케시마 문제대책 준비팀을 강화한 조직입니다. 외무성이 맡고 있는 센카쿠 대책 기능도 이 조직에서 일부 흡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정실은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독도와 쿠릴 4개 섬, 센카쿠 열도 모두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정책을 조정하고 전략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이 동북아시아 선교연구센터를 개소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 정착과 선교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리교 선교국은 우리 사회가 이념적 프레임에 갇혀 세계 평화와 민족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동북아시아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연구소 설립을 통해 한국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 북한의 문제를 대안적 시각에서 바라보며 민간 차원에서 전략적인 파트너 관계를 형성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세계 선교와 교회 일치를 위해 중국 교회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교회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센터는 우선 중국 사회와 교회의 동향, 협력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정기적인 연구 모임을 갖는 한편 중국을 방문해 중국 교회와 신학교 등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또한 중국 교회가 시행하는 사회개발 과제를 지원해 새로운 차원의 해외 선교 패러다임을 형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동북아 선교연구센터 이사장은 세계선교협의회 회장 세신교회 김종수 목사가 맡았으며 애덕기금의 간사 출신인 만리현 교회 김종구 목사는 연구소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2013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이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장애를 극복하고 국가대표로 활약한 106개국의 선수단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015년 스페셜 올림픽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됩니다.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 보상금의 지급률이 22%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미시는 보상금 365억 원 중 80억이 지급됐다며 겨울철 복구공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들이 많아 전체 보상액의 50%에 달하는 기업체 피해 복구비 지급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숙인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노숙인을 위한 정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권고사항은 노숙인에 대한 복지형 주택 공급 추진,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증설, 노숙인 지정병원 확대, 현장 대응팀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오는 14일 2013 한반도 평화통일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그동안 기독교계에서 펼쳐온 평화통일 운동을 점검하고 남북 간 작성한 합의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또 한 번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겠지만 눈비가 그치면서 오후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습설이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미끄러우니 보행길 주의하시고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대구 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2도, 강릉 제주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 오후부터는 추위가 시작돼 이번 설 연휴까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목요일 아침에는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지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